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가 3거래일 연속 반등했어요. 미국 증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갔고요. 특히 나스닥은 4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은 약간 뭔가 좀 엇갈리는 보도가 나오면서 헷갈리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좀 협상이 뭐 잘 진전되고 얘기했는데 크렘린궁에서는 지금 그런 적 없다라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뭐 10년, 20년 가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죠.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어저께 큰 건에서 한번 올해의 금리라든가 내년의 금리 6차례, 3차례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저께에서 오늘도 약간은 좀 어떤 지지의 역할을 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 오늘 월화수목 계속 나름 선전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열린 미국 시장에서 아주 크게 나쁘지 않으면 지금 5주 연속 S&P 500이 하락했거든요. 네네. 주간 단위. 잘하면 6주 만에 좀 플러스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다만 금요일 날 요즘 워낙 또 변동성이 커져 있고 최근에 며칠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밤도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죠. 여하튼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와 헬스케어 포함해서 오늘 11개 섹터가 모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에너지는 이번 주 들어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했지만 그렇지만 연간으로 연초 대비 보면 에너지가 유일하게 11개 섹터에서 화면에 보이다시피 유일하게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융도 얼마 전에 또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연초 이후 최저까지 떨어졌는데 금융은 그래도 한 마이너스 1, 2%까지 와 있겠고요. 기술주나 이미소비재 이런 것들은 10%에서 20% 사이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요. 물론 일부 칠레라든가 브라질 이런 곳이 플러스 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이 좀 플러스 나 있습니다. 뭐 아시아는 싱가포르는 특별한 일은 모르겠지만 아마 해운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 같고 제가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큰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팩트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흔히 해서 뭐 싱가포르도 그렇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그리고 북미 이런 쪽에서 보면 유일하게 지금 플러스 나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올라간 이유는 이런 섹터별 흐름에서 일치하시면 되겠는데 캐나다는 큰 제조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가장 큰 거가 금융산업, 에너지산업 그리고 소재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올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나름 그쪽에 좀 올려져 있다라는 쪽 그런 것들이 지금 캐나다가 플러스에 한 그래봤자 1%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 마이너스 한 10% 정도 와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상대적인 비교가 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유가도 오늘 유가와 금값이 모처럼 4일, 5일 만에 오늘 좀 반등하는데 일단 성공한 모습이 되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달러가 지금 3일 연속 오늘 나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름 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편 오늘 10년물 금리보다는 실생활에서 많이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으신 분의 이제 부담이 더 커지는데요. 미국은 이제 30년 모기지 금리가 이제 기본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내는데 30년 모기지 금리가 2019년 4월 이후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4%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신규 착공 건수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 자체는 주택의 신규 구입자라든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역설적으로 보면 소위 은행업소 소매금융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은행들 포함한 지역은행, 지방은행 이런 쪽은 호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들어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것도 거기에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이런 요즘 주요 종목들은 그냥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랑 비슷한 동조화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보면 꾸준하게 그래도 사상체 효과 가는 것들이 있으면 별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지만요. 개인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서 많이 익숙한 것 중에서 사상체 효과를 닷새 연속 기록하는 것은 어저께도 보여드렸던 벅시에스웨가 오늘은 오히려 상승폭을 오늘 키워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너지 같은 것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금융주가 반등하고 에너지도 애플도 올라가니까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니까 오늘 2%가 넘게 올라가는데 2%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주식인데 여튼 오늘 많이 올라갔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강보합 정도라고 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그저께 $800가 깨졌었잖아요. 네. 이틀 동안에 또 반등하면서 또 $700 후반대까지 왔습니다. 엔비디아도 한 1% 왔고요. 앞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여드렸는데 JP 모건도 한 2% 정도 올라갔습니다. 유통업체 중에서는 달러 제너럴이 오늘 실적과 관련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과 이익 모두 알고 보면 기대 이하가 나왔습니다. 실망스러운 수준이 났지만 그보다는 가이던스가 좋게 났어요. 네. 그래서 올해 상당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물건값이 올라가서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가이던스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면서 오늘 4~5% 올라가면서 달러 제너럴 그리고 달러 트리까지 올라갔고요. 그랑 상관없이 코스트코가 지금 사상치 효과에 따라서 2%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관련해서는 또 우리나라 미국이랑 가장 큰 차이가 우리나라에는 코스트코가 안 하는 미국이 하지만 해외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코스트코가 주유소를 하는 거가 많이 있는데 일부에서 이제 그 코스트코의 멤버십만 갖고 딴 걸 다 내더라도 주유소만 갖고 남는다는 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보도까지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스트코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겠고요. 오태사죠. JP 모건에서 랄프 로렌을 투자 의견을 중금에서는 매수를 올리면서 오늘 랄프 로렌도 한 4.6%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 움직임 살펴봤고요. 이제 금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안도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시장 중론이긴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 건 시장에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금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예상하고 어저께 얘기한 거 어저께 포함하면 10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은 거가 19번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거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호재일 수는 없죠.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3개월에 워낙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악영향보다는 나름 불확실성 해소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름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네네. 해석하는 표현을 전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인데요. 어찌됐건 첫 금리 상승부터 과거 1946년이 어저께는 큰 어떤 바 그래프만 보여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 1946년 이후에 첫 금리 상승부터 마지막까지 상승은요. 마지막까지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을 때까지 절대 규모로 보면 평균 11%가 올라갔습니다. 기간이랑 상관없이. 네. 연평균은 4% 올라갔으니 전체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1946년 이후만 보면 보통 평균보다는 절반 정도 상승률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최근 한 20년만 보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도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 상승 확률 플러스 조금이건 많건 간에 상승했던 확률은 72.7%였기 때문에 시장은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시장은 꾸준히 과거에도 상승했다라고 이해하셔야더라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기를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너무 기대감을 크게 갖지도 말라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는데 오히려 제레미 시겔 교수는 너무 적게 금리를 인상한 것 같다. 이런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워낙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맞는데요. 이분은 사실 작년 한 2, 3월부터 지금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그때부터 아주 또 강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 점잖은 분이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랄 정도까지 더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조금씩 그런 멘트가 나왔을 때도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결국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 50bp가 아니라 2주 전부터 스탠스가 바뀌었지만 25bp로 올려온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바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정도 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올해 1.9%를 기준 정책금리의 기준이 컨센서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올해 말까지 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7에서 8%의 금리, 인플레이션 이거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의 시각은요. 그리고 일부 지난주에서 보면 다음 달에 발표될 수치가 9%가 쉽게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갖고 턱도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빨리 더 많이 올려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하는 건데 이분의 시각은 오늘도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주시장은 불안하겠죠.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되게 금리가 유지되는 것보다 금리가 올라가면 뭐라도 마이너스 되는 종목들이 꽤 있겠죠. 최소한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만 듣고 주시장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이분이 주시장은 상당히 안 좋게 본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거가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럼 그걸 팔고 뭘 하겠냐는 거죠. 주식을 팔고. 주식 팔고 예금한다? 제일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면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돈의 가치가 그만큼 탁탁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100이라는 돈이 있는데 현금을 갖고 있는데 물가가 10% 올라가면 10%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하게 하지만 이분은 부동산도 상당히 오버밸류 돼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기적인 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리얼 에셋, 진짜 자산은 여전히 주식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미국 주식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 바로 제레미 스길 교수가 오늘도 그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식을 갖고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좀 앞이 좀 까마득하거든요. 저도 요즘에 보면은. 그럼 이때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이번에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네. 항상 얘기하는 거가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약간 분배하고 배분하면서 포트폴리오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기업들에 보면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의 가치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판단해서 주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적자 회사나 이익이 너무 적은 기업들이 PR을 예를 들어서 주가 수익 비율을 50배, 100배 하던 것을 주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쪽에 성장이라든가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꾸준히 주거나 네. 자사를 사거나 그리고 안정된 기업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분산 투자라는 것을 하는 거를 이분들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